양세로님, 저는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누가 뛰어오면 닫힘 버튼을 누르고 싶어져요. 단지 못돼 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성격에 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성격 문제 없고요. 숙기가 없어서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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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네. 4218님께서 저는 자꾸만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발자국 소리만 나도 고개가 글로 가고요. 길을 갈 때도 뒤에 아무도 없는데 자꾸만 살피게 돼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본인이 단정한 죄가 많아서 그래요. 자,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복잡한 생각들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음속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물음표. 자, 어지러운 마음을 곱게 빗어주실 인간 찬빛. 호미 빗자루 찬빛. 네. 각종 무슨 천원샵 같아요. 네. 찬빛. 예. 찬빛으로 빗으면 이가 없어지죠? 네. 왠지 상하더라 몸에. 네. 아무도 없네.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이 있어도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은 남자 윈디시티의 김 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별밤에서. 네,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죠? 예,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네. 예, 그러면서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80년이라고 보면은 이제 제가 내일이면 40인데 이제 12시잖아요, 그러면. 네네. 근데 이제 반 살았는데 반 앞으로 어떻게 잘 살지 40년 산 거 좀 되돌아보고 앞으로 40년은 앞으로 잘했던 건 잘 해나가고 못했던 건 좀 잘 보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렇군요. 분위기가 정말 실례지만, 네. 내 고향 6시 얘기 나고요. 모자도 참 익숙해요. 예. 이제 국방부에서 주신 거죠? 네, 이거 민방위 모자인데요. 그죠, 네네. 예. 전에 청계천에서 500원에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런 분입니다. 너무 막 수박하시고 좋으셔요. 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처음에 윈디시티 하시길래 굉장히 모던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저기 밴드 이름은 시티인데, 네. 예, 저 하고 다니는 건 컨츄리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러네요. 예, 각종 고민들을 김현철 선생님보다 어쩌면 더 잘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막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근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심리 전문가신데 제가 이렇게 저기 주름이나 잡겠어요, 제가. 아무튼 저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좋은 마을의 이장님 같은 느낌. 네. 김 반장님이십니다. 민방위 모자. 예. 네. 두 분 초면이신데. 네. 뭔가 좀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네요. 저는 선생님 처음 뵀는데요. 네. 인상 너무 좋으시고요. 아유, 예. 네, 너무 친근해갖고 마음이 참 놓이네요. 같이 우리 잘 한을 풀어보도록 해요. 네. 어떻게 윈디시티 멤버들과의 관계는 원활하시죠? 저요? 네.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요. 네. 똑같습니다. 그들의 심리를 좀 알고 싶은 마음은. 예, 옛날 어르신이 이제 사람이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비슷한 고민으로 사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참 이참에 청취자들의 고민을 저도 이게 들으면서 저도 이제 제 고민과 함께 배운다는 자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느낌이 네. 지리산 청학동에서 오신 분 모시고 저는 제대로 또 이렇게 믿고 이런 느낌 같아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체험하지 않을까. 네. 서로 체험할 게 있으면 좋죠, 뭐. 네. 아무튼 조인 한 분과 역술인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이런 일반인이 하나 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윤아 씨도 일반인 아니에요. 저는 뭔가요? 나에 비해서 나름 많이 겪어봤어. 많이 그러신 것 같아. 예.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저는 동자인가요? 가보도록 할게요. 야, 재밌다. 네. 코너 오프닝에서 좀 고민을 여쭤봤는데 네네. 양세로 씨, 누가 오면 자꾸 닫힌 버튼 누르고 싶다. 근데 저도 약간 내심 그렇긴 하거든요. 이렇게 미처 참아 누르진 않지만 손은 가요. 이게 입장 정리가 돼야 돼요. 초반에. 네. 만약 그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가 좀 속된 말이지만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그럴 때는 그냥 닫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내가 정말 오늘 마음이 들고 내 스스로 모습이 자신감이 있고 이러면 곳간에서 인신한다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지만 그날 기분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지쳤거나 아니면 현재 내 모습이 너무 막 오늘 나는 세수도 못했고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끄러워서라도 닫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좀 확장시켜 말씀드릴게요. 대인 기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한다는 거. 그런 거가 사실은요. 본질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싫다는 뜻이에요. 어떤 그렇기 때문에 대인 기피가 있는 분들은 약간은 늘 뭔가 분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수줍음이 아니고 사실은 분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분노는 어디서 비롯되는 거죠? 결국은 가까운 관계.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전제된 가까운 관계. 제3자 하면 그렇게 분노가 안 생겨요. 짜증은 나죠.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거리 가다가 붙였어요. 짜증은 나요. 아, 왜 사과하러 가지? 끝나요. 근데 내가 내가 어떤 의지를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 그게 사랑이 오가는 관계, 사랑이 전제가 된 관계, 이런 관계에서 뭔가 내가 실망감이 있다든지 그러면 분노가 오래 가죠. 그게 딴 데로 번져요. 그렇구나. 네네. 어딘가로는 표출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제3의 인물한테 가는 거죠. 네네. 저는 이분 사연 들었을 때요. 네. 저는 이분이 되게 그 공포 영화를 많이 봤나.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갖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누를까 말까를 되게 고민하고 그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생기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눈빛이 실제로 그런 경험하신 분 같은 눈빛이에요, 지금. 저요? 네.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예. 아니, 저는 주로 이렇게 전 다침을 누르지 않고요. 누가 다침을 저를 보고 누르죠. 그리고 중간에 낀 적은 있는데 화내진 않았어요. 네, 뭐 사람 살다 그럴 수도 아니, 있고. 그게 더 무섭다. 중얼 끼는데 화도 안 내. 멍하게 있으면 인간인가 좀비인가. 근데 요즘 엘리베이터는 참 좋아갖고 이렇게 사람 몸을 딱 하니까 누르지도 않고 문이 열리대요. 네. 그렇죠. 많이 발달했어요. 네, 근데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놀라셔갖고.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방글라데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뭐 네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네, 그래갖고 더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뭐 또 됐습니까. 4218님은요, 이 자꾸 주변을 돌아본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냐라고 하셨는데, 단정 지어놓은 죄가 많아서. 생각의 죄. 이게 TH 발음. thought crime이라고 있습니다. thought crime. 네. 역시. 네네.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 그 죄책감이 해소가 안 되면 결국은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공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착한 분들이 그래요. 주로. 김 반장님처럼. 착한 분들은 항상 죄도 아니야. 미안할 것도 없어. 근데 그 죄책감이 자꾸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나쁜 일 당할 것이라는 늘 은연중에 그런 심리가 있죠. 예. 그래서 자꾸 쫓기듯이 실제 이런 분들은 꿈도 쫓기는 꿈을 꾸시는 많아요. 쫓기는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은 정서가 불안한 게 맞고요. 예. 이런 낮 동안의 판타지를 경험하신 분들 또한 내면에 불안이 많은데 그 내면에는 부적절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안에 죄의식이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전가가 되는 거죠. 예.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드려보십시오. 네. 저기 오늘 낮에 제 그 집에 마당에 그 길냥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밥을 2끼 주는데 오늘 1개밖에 안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끼를 제가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밥을 주는 사람한테 오지도 않고 그래갖고 제가 줬다 뺏었거든요. 지금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시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버스 타고 오는 내내 아유 참 이게 내가 사람인데 고양이한테 질투를 하고 이거 가갖고 다시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그게 뭐 죄의식까지는 아니지만 제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죄책감이죠. 맞아요. 그게 죄의식이에요. 어쨌든 뭐 인간이든 동물이든 간에 양심이 너무 바른 분들은 오히려 그 양심 때문에 걸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양심적인 김 반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 반장님이요? 김 반장님과. 예. 자, 물음표 그러면 본격적으로 별밤 가족들의 고민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충북 청주에서 박현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냥 좋고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죠. 근데 요즘 커다란 고민이 생겼습니다. 신랑이 변해서? 아니고요. 시댁과의 갈등도 아닙니다. 바로 옆집 아주머니. 처음 이사를 오던 날에도
저희를 보자마자 아는 척을 하시면서 이번에 이사 온 사람들이지? 여기서 신혼부부들 살기는 정말 좋은 곳이야. 그 집에 살던 사람이랑 내가 정말 친했었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아무튼 우리 잘 지내보자고.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저도 반갑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얼굴엔 그늘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시면서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인데 뭐 버릴 거 없어?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하는지 알아? 재활용은? 아유, 부부가 단촐해서 그런가 쓰레기가 별로 없네. 어머, 저거 뭐야, 피자 먹었구나. 아, 피자 몸에 안 좋은데. 그러더니 나중에는 김치 담그는 법 알아? 반찬을 할 줄 아는 거 있어? 그래서 남편은 몇 시에 퇴근하는 거야?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 아유, 나이 많이 먹었네. 아이 가질 생각은 없는 거야? 이렇게 점점 가정사까지 간섭을 하시는데 정말 죽겠어요. 그렇다고 딱 잘라서 그만 집에 가보시라고 할 수도 없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진짜 답답하죠. 한 라인마다 이름은 네. 꼭 한 분씩 계시는 것 같아요. 계세요. 그죠? 네. 아니, 저는 하물며 이웃이 네. 아니라 세탁소 아저씨께서 네. 이 옷을 갖다 주시면 네. 이렇게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달해 주시는데 네, 네. 그 찾을 때마다 30분씩 문간에서 네. 자기 얘기를 하세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뭐 바쁜 일 있다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옷을 들고 그냥 30분 동안 듣는 근데 잠깐 거예요. 말이 30분이지. 엄청 길어요. 그죠? 네. 무슨 얘기 그렇게 하시나요, 근데? 그냥 뭐 본인 얘기, 뭐 네. 자녀들 얘기, 뭐 요새 부동산이 어떻다는 얘기, 막 그런 이런저런 얘기 하세요. 뭐 그리고 뭐 이 옷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데부터 네네네.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좀 그죠? 요새 안 맡기는데. 저야 뭐 안 맡기면 되는 문제였지만. 근데 참 좀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 이웃들이 그러면은 예. 또 옆집인데 좀 얼굴 붉히기도 그렇죠. 그렇고. 이웃이 좋아야지 참 살기 좋은데요. 네. 어떻게 김 반장님의 이웃은 어떠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비슷했어요. 네네. 그 이사해서 문을 열자마자 네. 그 집에 먼저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그 대문이 열려져 있어갖고. 그 집 아주머님이 아니, 그 밑에 집 아주머님이. 밑에 집이.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 계셨는데 저는 그 아주머님이 되게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그래갖고 참 너무 좋았죠.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혹시 그분 아닌가요? 아까 엘리베이터 문 열리다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놀란 그 아주머니 아닌가요, 혹시? 저희 저희 동네는 그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요. 네. 아이고, 예. 예, 저기 엘리베이터 없고. 네. 예, 계단이 70 몇 개여 갖고 이제 거기 계단집 이웃들이 다 있어요. 예. 그렇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그 아주머니가 오늘도 강된장을 주셔갖고 잘 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이게 너무 좋다. 예, 화기애애하네요. 예. 그래요. 이런 거죠. 결국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미워할 수만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상대방이 좋으니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똑같은 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편한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들 방어하고 경계하는데 우리가 어떨 때 그렇게 자기 방어를 풀면서까지 긴 얘기를 꺼집어낼 수 있는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 유나 씨 좋아하시는 거고 지금 이분도 사실은 아주머님이 이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좋으니까 얘기도 말도 걸어보고 싶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의 또 한계가 이제 자신의 기분은 알지만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설프게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관계가 자꾸 착취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결국은 유나 씨는 아까 30분의 시간이 착취당했고 이분은 이웃이란 그 이유만으로 우리나라도 풍습이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뭔가 자꾸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웃은 이웃일 뿐인 것이고 그런 거지. 마음 맞으면 말하는 건데 그렇죠. 너무 이렇게 이웃이라고 또 친해야 되고 또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건 뭐 좀 저는 좀 반대입니다. 네네. 예. 근데 이거를 사실 끊을 수도 없고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혼 없는 멘트를 좋아하는데 약간 바쁜 척도 하고요. 그렇다고 싫다고 말씀 못할 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송구하지면 좀 바쁘다라든지 뭐 다른 약간 선의의 거짓말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또 전혀 눈치가 없는 분 아니라면 몇 분 그렇게 약간 거절 아닌 거절을 당하시면은 나중에는 약간 좀 불편하신가 보다 이런 분들 몰라서 안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네. 저는 그래서 옷을 찾을 때마다 네네.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시면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서 5분 뒤에 전화해라. 그랬었거든요. 야, 그래도 참 되게 길어지니까. 착하시다. 근데 중이 있으시네. 전화가 와도 네네. 아저씨가 받아 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좀 이따 전화할게 하고 끊게 되고. 그리고 되게 이게 조금 앞서 과장되겠지만 네. 그 히스테리성 인격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은행에 가서 이렇게 잡지를 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잡지를 보기 위해서 앉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옆 사람한테 말 걸기 위해서 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 어떤 소통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한계는 굉장히 하트도 있고 따뜻하고 정말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까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은 거절하는 멘트를 조금 쳐내도 됩니다. 예.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까지 생각하신다면 더 나중에 지금처럼 거래가 끊기고 많은 일이 발생하죠. 다시 한번 맡겨볼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바빠서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김반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고민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는 샵 8001번. 그리고 무료로 사연 올릴 수 있는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도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3646님의 신청곡입니다. G드래곤의 쿠데타.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윈디시티의 김반장과 물음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물음표라고 할 것까지야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 앉았으니까 네, 그냥 좀 허허실실. 그렇죠. 세상을 왜 이렇게 살지? 그냥 그죠? 문제점으로 뭐 꼽을 그게 있나 네, 굳이 예, 사람과 사람의 마음인데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답하고 싶네요 오늘따라. 예. 자,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장유선 씨의 고민입니다. 제 별명은 걱정인형입니다. 남의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전에는 크게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고 그냥 남들이 착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요즘엔 이게 혹시 병인가 의심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그 앞에서 과일 트럭 몇 대가 여름 내내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가 완공을 하면서 아파트 1층 상가에 입점할 점포들이 하나둘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처음엔 미장원, 그 다음엔 부동산, 그리고 커피 가게. 그것들을 보다가 든 생각이 과일 트럭 아저씨는 이제 어디 가서 장사하지? 저 아저씨도 책임질 가족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버스가 5종류 정도 지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하긴 아저씨도 공사할 동안 공짜로 장사 잘했지. 이렇게 정자정리하고 끝나요. 근데 그 또 다음날 그 현수막들을 보면 걱정을 다시 하고 결론은 또 같아요. 길에 야채 파는 할머니가 야채 다듬다가 잠들어 계셔도 마음에 걸리고 리어카에 폐지 담고 가는 할아버지를 보면 밀어드리고 싶은데 차를 타고 있어서 내릴 수가 없는 게 안타까워요. 폐지가 별로 없는 분들을 볼 때면 우리 집에 있는 책을 드리면 좋을 텐데 생각도 해요. 실제로 그전에는 폐지 모으는 아주머니께 책이랑 프라이팬 같은 거 따로 모아서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저분을 동정하나? 내가 뭐라고 동정을 해? 저분은 행복할 수도 있는데? 라는 고민이 꼬리를 물어요. 이런 고민들이 특별히 제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마음이 안 좋은 정도이고요. 제 생활도 나쁘진 않아요. 작은 일에도 행복해서 방긋방긋 잘 웃고요. 매일매일이 즐거운데 왜 자꾸 남들 걱정을 하는지.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착하고 싶은 병에 걸렸을까요? 자, 5360님도 비슷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걱정이 많아요. 편안히 잠도 못 자고. 특히 남 걱정을 많이 해요. 너무 마음이 따뜻한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네, 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역시 네네 윤하 씨를 정치판으로 관심 없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분은 정말 저는 일단 너무 이뻐요 진짜. 네. 요즘 시대에 자기 살자고 막 남들을 착취하는 시대인데 그죠? 남을 걱정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이런 자체가 너무 좋아 사실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활동, 이건 약간 어떻게 들으시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자기의 어떤 흥에 의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있고, 뭔가가 약간 고통을 늘 느끼면서 하는 소위 병적인 봉사활동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종의 걱정이나 병적인 봉사활동이나 공통분모는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함으로써 그 죄책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걱정이 실제로 만약 보기 안타깝고 이러면 그건 당연히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본인들이 나 도와줘야 하지도 않고 않았는데 본인이 자꾸 그렇게 선입견으로 불쌍해 보인다고 내가 뭔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본인 내면에 뭔가 죄책감이 많으신 분이고 나오신 등장인물이 주로 이제 뭐 아저씨나 뭐 할아버지셔요. 이런 분들에게 주로 동정심이 가는 걸로 봤을 때 이분 집안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이분 집안에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그게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기의 뭐 언니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종. 그러면 항상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빠나 누나나 뭐 아버지는 막 나를 위해서 막 되게 희생하고 뭐 다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 추세시키려고 돈을 막 또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의식을 어디서 갚긴 갚아야 되는데 이 짐이 또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짐을 다른 데서라도 좀 풀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아저씨나 할아버지나 이런 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자꾸 자신의 아버님이나 자신의 오빠나 언니가 떠오르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게 되고 챙겨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이러십니까? 예. 하긴 저도 이렇게 어깨 축 처진 재수생들 보면은 되게 도와주고 싶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라디오 방송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래요. 내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같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다르죠. 네. 완전 다르죠. 네. 내 걱정하는 사람, 내 걱정만 한다. 네. 거의 그런 분들은 생존, 자기가 곧 죽을까봐 안절부절하는 사람이죠. 곧 뭔가 이게 끝날까봐. 네, 결국은 좀 약간 미숙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기적이고 뭔가 살아남기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남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심. 이 많으신데 그 이타심도 건강한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내가 부적절한 부채의식이 있고 그거를 다른 데서 이제 막 또 해소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네. 사람 심리하는 게 참 묘하죠. 네네네. 어떤 이런 특정 인물에 대한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왜 저는 또 가끔 그러거든요. TV에서 뭐가 오염됐다, 뭐 방사능이 어떻게 됐다, 무슨 물고기에서 세슘이 뭐 요새는 은행도 함부로 따먹지 못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면서 그거는 근데 실제적인 객관적인 그거는 공포고 그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액션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거는 당연한 거고 과도하게 너무 막 한 가지 다 걸리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가는 문제겠지만 뭐 지금 그런 사태들은 진짜 우리가 좀 힘을 모아가지고 뭘 취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저도 그 유나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무서운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면 진짜 무슨 공포 영화 보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뭐 그 옆나라 일본에서 뭐 이렇게 그런 일도 있고 그래갖고 그런 걸 보면은 와 진짜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사람이 뭐 뭘 먹고 죽든 태어나면 죽기 마련인데 뭐 하루를 살아도 그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물론 그 먹지 말라는 건 체크하죠. 아이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먹지 말라는 거 체크해도 이제 어디 가갖고 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주시면은 먹어야죠. 먹는 그때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뭐 나한테 온 건데 뭐 이거를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고 그 오늘 하루 참 행복하게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사는데 더 건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럼요. 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제가 늘 역설하고 다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제임스 딘 얘기했잖아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라고. 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진짜.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인생이 길지 않다는 이 갔는데 사람들은 늘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늘 막 돈 하고 심지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도 막 저는 최근에 그런 거 봤어요. 할아버지인데 막 손자 영어 유치원 안 보낸다고 막 며느리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 드셔가지고도 그렇게 삶을 모르는 싶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제가 늘 진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렇지만 이런 환경에서 네.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애를, 놓겠다고 해갖고 애가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긴 하겠죠. 네. 그 다 이렇게, 애하고 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연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환경에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뭐, 오는 애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걔도 이유가 있으면 오는 거겠지, 뭐. 정답입니다. 네. 오면은 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그럼요. 야, 그래야죠. 정말 야, 정말 좋다. 훌륭하십니다. 네. 진짜 김 반장님하고 반장님. 좀 이렇게 네. 가끔씩 놀러 가도 돼요, 집에? 그럼요. 예, 놀러 오세요. 저희 집 알겠습니다. 마당에서 모닥불에다가 고기 구워 먹어요. 자, 윈디시티의 스윗 레게 뮤직 듣고 올게요. 자,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물음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서울 노원구에서 박수현 씨의 사연인데요. 만나볼게요. 네. 저는 잘생긴 남자입니다. 나이는 28세고요. 나갈 때 샤워 꼭 하고요. 들어와서도 샤워 꼭 하고 잡니다.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저한테 더럽다고 난리세요. 이유, 방이 더럽거든요. 제 방에 와보시면 일단 다들 놀랍니다. 침대 위에는 베개 대신 책이 몇 권 있고요. 베개는 방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청소기는 원래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쯤 돌려주시는 것 같았는데 이젠 버릇 나빠진다고 그마저도 끊긴 지 오래라 청소기를 언제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저를 보며 어머니는 아이고, 게으른 게 아주 그냥 박씨 집안 내력이야, 내력. 지혜비를 꼭 닮아가지고.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전 억울해요. 전 게을러서 방을 안 치우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게 좋아서 안 치우는 거거든요. 너무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 가면 오히려 정신이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흐트러진 곳에 갔을 때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되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머니는 아이고, 거짓말하는 게 아주 그냥 박씨 집안 내력이야, 내력. 지혜비 꼭 닮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 진짜 아니거든요. 전 그냥 조금은 좁고 어둡고 흐트러진 곳이 편해요. 방에 조명도 크게 안 켭니다. 그냥 자연 채광에 의존하는 편이에요. 김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 재밌는 분이십니다. 네. 박수현 씨. 그때 김쌤 할 때 네. 그 마을 이장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김쌤. 네, 네. 얘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건강한 것 같은데요. 오케이. 네. 네네, 맞아요. 약간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오히려 약간 뭔가 빈 공간을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약간 채워야지 든든한 분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약간의 박탈감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뭔가 좀 허전함을 잘 느끼는 분이 계세요. 예. 뭔가 꾹꾹 채워놔야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벽증 이런 구분을 떠나서 이분의 어떤 방이 보통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자, 그럼 우리의 어떤 마음을 형성하는 거는 결국은 양육인데, 결국은 어머님의 태도거든요. 과거에 어떤 블랙스완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이제 막 흑조를 연기해야 되는데. 네, 그쵸. 저 봤어요. 보셨습니까? 네. 아, 놀래라.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그 흑조를 연기를 못하고 막 나중에 병적으로 미쳐가죠. 네. 그 여인 주인공이. 네. 그 뒤에는 굉장히 약간 콜드 차가운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꼭 그렇진 않겠지만 이 어머님은 이 사연 주신 분의 어떤 심리가 왜 그러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 막 너네 아빠 닮았다든지 막 비난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걸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렸겠지만은 뭔가 내면에 약간의 어떤 그런 공허함, 외로움, 불안 이런 게 있다. 결핍이 있다. 그래서 뭔가 방이라도 좀 채워넣어야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구나.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데를 가면요. 어때요? 일단은 좀 거기서 뭔가를 먹다가 흘린다거나 네.
뭔가 이렇게 네. 먼지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 깔끔한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제가 어릴 때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네. 특히 이렇게 손재주 좋으신 분들 보면은 네네. 이 각이 딱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각을 딱 잡아갖고 네네. 딱딱하는 그런 공간에 가면은 저도 모르게 굉장히 좀 위축되죠. 위축되고 엄숙해지면서 이 공간에서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눈을 좌우로 이렇게 굴리거든요. 그렇게 돼갖고 이제 좀 네. 저도 약간 좀 흐트러지고 많이 흐트러진 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좀 약간 맞아요. 흐트러지고 먼지도 좀 있고 그런데 가면은 편하죠.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심리가. 너무 왜냐면 막 이 말씀이 정답인데 결국은 부모님한테 받은 영향이겠죠. 네. 너무 내가 우선순위냐 아니면 깔끔한 게 우선이냐. 여기서 일단 어렸을 때 나보다 부모님은 깔끔한 법칙 원리 원칙으로 더 우선 숭배하는구나. 여기서 일단 약간 뭐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또 나는 내대로 살겠다 이런 거죠. 반동 형성으로 그런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육아에 네.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젠가 언젠가죠.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문제냐 문제 아니보다는 제가 볼 때 지금 잠깐만요. 나이가 28세면 네.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저는 저 같으면 뭐 약간 뭐 좀 무리해서라도 어디 좀 이렇게 뭐 분갈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나오시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누가 치우는 사람 없고 네. 내가 벌겨놓은 대로 다시 그대로 네. 있고 아침에 나갔던 대로 이제 아버님 약간 답답해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적어도 인간이면 이 정도는 치워야겠구나라는 그렇죠. 네. 어떤 기준이 생기고 막 빵이 썩어가고 있고 이제 이러면 그걸 이제 엄마가 항상 치워주시니까 그렇죠. 그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약간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분은. 네네. 아까 뭐 잘생긴 남자입니다. 이랬잖아요. 네. 이 자체가 우리가 이런 사원 처음 봐요. 저도요. 뭐 물어봤나 우리 그죠? 네. 근데 뭐 샤워할 때 꼭 나갈 샤워하고 들어갈 샤워하고 이걸 우리 왜 했냐면은 딴 분들도 이 기준이 민감할까봐 미리 이렇게 쉴드를 친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만큼 이분은 막 그런 기준이 막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지. 엄마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가 너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전후 상황이 다 들어있군요, 이 사연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리플라이의 Don't You Know. 자, 노리플라이의 Don't You Know 듣고 오셨습니다. 네. 노래 나간 동안 네. 김반장님의 네. 네, 바지가 네. 할머님께 네. 이렇게 어떤 할머니 도와드렸더니 받은 것이다. 예. 제 시골에서 일을 좀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할머님 이렇게 그 감자 캐고 이렇게 그 멀칭이라고 해갖고 비늘 뜯잖아요. 그걸 이렇게 치우는 거 같이 했는데 네네네. 할머님이 이거 어울린다고 너 가지라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 안목 좋으셔요. 괜찮아요. 네네네. 되게. 그죠? 네. 요즘 이런 분위기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올드한 건데 아주 나름대로 빈티지입니다 이게. 아무튼 굉장히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아니 뭔가 정가 이게 통일성이 있고 좋아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다른 고민들 좀 짧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세라님, 저는 전화를 받는 게 무서워요. 모르는 번호가 오면 전화를 받기가 두렵고 제가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이 덜덜덜 떨려요. 이것도 병인가요? 하셨는데 정담비님도 비슷합니다. 저는 전화 통화가 무서워요.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와도 못 받겠어요. 제가 통화하는 사람은 가족분이에요. 메시지나 얼굴 보고 얘기할 땐 괜찮은데 전화만 오면 괜히 무서워요. 아유, 그러니까 막 사람의 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전화라는 게 결국은 이게 거리가 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런 분들은 실제로 내가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공격을 인신공격이나 뭐 정서적인 학대나 이런 걸 받은 경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병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의 어떤 좀 아주 경미하지만 어떤 후유증이죠, 사실은. 오히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기 때문에 당장 뛰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임경빈이지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허접했네요. 다들 비웃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전화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럴 때가 되면 진짜 전화기 받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전화기 보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전화기를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꺼놨다가 킬 때 계속 울리는 그걸 볼 때 공포를 느끼는데 그런 것도 좀
그런 부담도 비슷한 이런 거예요? 거죠. 결국은 또 착한 분들 일일이 답해줘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또 어플이 되게 많잖아요. 네, SNS 그쵸. 어플들. 네. 막 온데방데 이 어플 띵동 저 어플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또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고 또 어떻게 검색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막 그런 꼭 이것도 일종 예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다 답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에서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예, 할 수 없는 거죠, 뭐. 네, 저도 그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예. 네. 그래요. 아니, 전 그렇진 않아서 전화는 잘 받거든요. 아, 네. 아, 예. 네. 자, 이정민님, 네. 아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해야 잘 된다 그러는데요. 제 생각엔 방해가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 진짜 많아요. 네. 특히 어머님 이것 때문에 갈등하시는 모장한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요즘 뭐 그래서 헤드폰 끼고 공부하시는 거 저도 그랬었고 오히려 좋죠. 왜냐 그만큼 노래를 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긴장이 많다는 뜻이에요. 긴장을 어느 정도 낮춰야지 적절하게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두엽이라는 부위 있습니다. 전두엽이라는 부위인데 거기에 집중력을 관장하면서 동시에 불안을 관장해요. 근데 여기가 좀 편해져야지 책에 있는 내용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안 돼요. 멍해지고 딴 생각나요. 차라리 음악이 들어가 버리면 좌우가 이렇게 막 비트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자체가 비트에 얼터너티브하게 막 좌우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치료로 써요. 못 믿으시겠지만 네. 아까 좌우 안구를 좌우로 돌잖아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치료로 써요. 안 좋은 실제로 해보셔요. 스튜디오 가셔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있을 때 막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트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5분 10분 지나도 금방 좋아져요. 이게 이제 BLS 그래서 양측 자극 돋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딴 얘기지. 어쨌든 간에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 괜찮아요. 항상 어른들이 높아심이 문제예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네.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네. 별밤을 듣는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네. 저는 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귀가 좀 갈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건 어떻게 결국에는 이제 성적표로 확인하면 되겠죠. 네. sim플하네요. 일단은 문자가 온 사람들은 네네. 성적이 올랐다. 네. 별밤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좀 많긴 한데요. 네네. 네, 안 오르신 분들은 안 보내주다니까 안 듣고 아유, 뭐, 모르는 거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춘기에 공부할 때, 네. 그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이 좋으면은 공부 안 하고 음악을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네.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죠. 뭐 이렇게 음악 듣고 저는 실제 라디오를 켜고 잤어요. 그럼 중간에 자면서 영화음악도 나오고 또 4시 반쯤에 MBC가 켜져요. 그럼 또 음악 이제 나오고 애국가 틀고 듣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고독감 중에서 라디오가 유일하게 뭔가 살아야 되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맞아요. 라디오 없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하나 또 김 반장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김지은님. 네, 김지은님. 저희 선배는요, 회식을 하다가 남으면 그걸 꼭 싸달라고 한 다음에 싫다는 저한테 안겨주시네요. 그냥 남겨도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저를 살찌우고 싶은 걸까요? 아, 근데 제가 이러거든요. 네? 어떻게? 제가 음식점에 가면은 네. 이렇게 남잖아요. 좀 많이 남는 음식들 있잖아요. 네네네. 싸가지고 다 매니저 주거든요. 근데 네. 왜 그러시는 글쎄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왜 물어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뭐 밥 못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챙겨주고 싶은 심리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고운 심리다, 네. 그죠? 네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약간 피해식이 있네. 네. 그죠? 살찌우고 싶은 건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예. 네. 저희 팀에 이제 베이스 치는 친구가요. 네. 이 친구는 음식점 가갖고 음식 나오면 다 먹거든요. 그건 어떤 심리인가요? 계속 배가 나오고 그냥 있는데. 식욕이 좋은 거. 근데 그 옆에서 보면은 식욕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마치 이렇게 그 10계명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음식을 남기지 말라. 이것이 굉장히 좀 그 안에 박혀 있는 사람처럼 아주 그냥 열심히 아주 치열하게 먹거든요. 근데 그 테이블이나 그 상에 혹은 내 접시 위에 있는 거 다 먹어야 되는 의무감 같은 거 네. 저 좀 가지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는 그 네. 그룹이 어떤 음식으로 얼마나 먹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뭐 조그마한 작은 거 시켜놓고 여러분이 막 먹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자란 거 아닐까, 혹시 약이? 아니요, 양이? 저희가 네, 이렇게
그래도 네. 저희가 네. 한 명당 한 그릇 시킬 수 있는 형편 되기 때문에 네. 형편들. 아, 네, 송구합니다. 네, 예. 네. 네. 그 밑반찬 같은 거 다 먹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아, 그래서 예. 제 밥은 다 먹는데요. 네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가 너무 불러갖고 먹지 못하는 건 남기는데 네. 이러다 나도 이렇게 음식 남기면 혹시 저 친구가 믿는 종교로 봤을 때는 내가 이상한 데 가는 게 아닐까 이런 공포도 네. 공포나 이제 공포라고 불릴 것 같은 그런 게 느껴갖고 불안이 생긴다고요? 예, 예. 그래서 나도 다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정상인데요. 네. 너무 많이 앞서가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양만큼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유나 별이 빛나는 밤에 네. 오늘 물음표 함께 했는데요. 이게 이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이었죠? 네네. 물음표가 죄다 느낌표로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느낌표도 있고 중간중간에 약간 쉼표도 있고 그렇네요. 보니까. 네, 예.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김 반장님 덕분에 네. 아유, 고맙습니다. 또 네. 굉장히 또 새로운 물음표 지평을 열고 마치 가신 것 같아요. 스튜디오가 무슨 네. 지방으로 이렇게 와서 네. 공개 방송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아유, 저는 오늘 네. 청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얘기도 네. 잘 듣고 아유, 네, 또 고맙습니다. 예. 또 유나 씨가 거시기 육아도 생각한다는 얘기를 오늘 들어갔고 네. 우리가 참 지구에 살면서 같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저도 하고 있거든요. 아유,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걸 참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육아를 생각하면 같이 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네. 공통된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족이나 가정을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네네. 인류가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부분의 인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음표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함께 가기 위한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월드 방송 같아요, 네. 느낌이. 예. 약간 그렇습니다. We are the world We are the 외치면서 world. 네네. 두 분 보내드리도록